추가적인 패닉셀이 나온다면 오히려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단기적인 조정장에 마주쳤죠. 자, 그래서 저도 롱 포지션 들고 있던 거 다 정리하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숏 관점이 맞기 때문에 숏 관점으로 해서 수익을 좀 챙기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내려오면 숏 관점 폐기하고 정말 비중을 많이 들어갈 자리, 그 자리가 곧 올 거라 생각합니다. 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이 무조건 저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확인되는 자리까지 올라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그런 트레이더죠. 자, 그렇다면 이 타점이 어디가 될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고,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14일날 영상을 올려드리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영상을 못 올려드렸는데, 자,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을 때 이 4시간 봉을 이탈하는 종가 마감하게 되면 결국에 단기적인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74.4K 여기까지는 빠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제 뷰는 이때 당시에도 83에서 85K 대신 78.9K는 계속해서 버텨줘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됐나 한번 봐볼까요? 제가 14일날 해당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는 있더라도 이 4시간 봉을 이탈하는 종가 마감이 딱 발생하는 순간에는 단기적인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다. 자, 엄청난 패닉셀은 아직은 안 나왔지만 결국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조정이 좀 세게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영상을 못 올려드리는 때에도 제가 16일날 이렇게 타점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 관점이 정말 틀리다, 이게 정말 틀렸다면 창피하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 구독자분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타점에서 이렇게 수익 보셨다고 저한테 남겨주시던데 수익은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니까 이따가 스터디방 말씀을 드릴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나스닥은 양봉으로 딱 채워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최근에 조정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 내용 때문이죠.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불가능에 가깝다, 채권한계 경고가 나왔다는 거죠. 자, 물론 채권한계 경고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지난주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 시장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월가 채권왕으로 불리는 이 제프리 건들라, 이분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강한 경고를 남겼다고 해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현재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와 연준의 기준금리가 0.5% 정도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건 시장이 단순히 금리 동결 정도가 아니라 고금리가 오래 지속될 가능성, 심하면 추가 긴축 가능성까지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쉽게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특히 최근 이란 전쟁 리스크로 유가가 급등했고 그 영향이 미국 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CPI가 최근 3.8%까지 올라왔었는데 건들락은 다음 CPI가 다시 4%대 이 이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원래 시장은 올해 하반기쯤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되면서 유동성이 풀릴 것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나스닥, 비트코인 이런 위험 자산들이 계속해서 끌어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시장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고 있죠. 금리 인하가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고금리가 오래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장세에서 나스닥이 이런 음봉을 보여줬죠. 이런 불안감이 시장에 슬슬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근데 재밌는 건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써왔다는 거예요. 건들락은 이 부분을 굉장히 위험하게 봤습니다. 현재 시장이 너무 비싸고 너무 투기적이라는 거죠. 기업 실적이 실적 예상치를 계속해서 웃돌고 있었고, 사람들의 금리 부담보다 지금 안 사면 놓친다, 이거 꼭 사야 돼, 이런 심리로 계속 위험 자산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비트코인 시장도 비슷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도 나스닥이 올라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동성이 풀릴 것이라는 그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기 시작하면은 지금과 같은 변동성은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단순히 차트만 볼 게 아니라 유가 흐름, CPI, 연준 발언, 그리고 국채금리의 움직임까지 이런 것까지 같이 봐야 되는 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죠. 지금 시장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 단기적인 조정만 끝나고 이렇게 올라갈 그런 흐름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 밑에서는 고금리, 장기화라는 이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리고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에는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위험자산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게 무조건 비트코인이 70K 그 언더로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오히려 빠지더라도 74K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래꼬리가 달리면서 이런 식으로 음봉이 크게 떨어지더라도 아래꼬리는 결국 달고 뭐 74K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단기적인 조정장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죠. 지금 장세에서 무조건 롱이다. 이거 외치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정적인 매매라면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그런 시점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자, 그리고 4시간 봉도 마찬가지죠. 일목도 다 망가졌습니다. 망가졌고 지금 1시간 봉 상으로 보더라도 일목 밑에서 유지가 되면서 상승 추세까지 꺾인 게 거의 벌써 이틀에서 3일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저는 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83에서 85K까지는 간다. 자, 가는데 결국에 78.9K를 버텨줘야 된다. 78.9K가 해당 구간입니다. 78.9K를 계속해서 못 버티니까 어떻게 됐나요? 자, 여기서 리테스트 했고, 그리고 여기서도 리테스트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다가 결국에 이탈되니까 패닉셀이 한 번은 나온 겁니다. 벌써 고점 대비해서 82K에서 77K 이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엄청나게 빠졌죠. 게다가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 1시간 봉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고점을 못 높이면서 이 캔들로 인해 가지고 추세는 망가졌다. 망가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 이런 자리들에서 그리고 이런 자리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캔들이 망가졌고 단기적인 조정 이런 것들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제가 영상에서 이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저도 물론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긴 하지만 그리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맞지만 추세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굳이 뭐 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창피하지 않고 숏 관점으로 바꾸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죠. 제가 그래서 5월 16일 날 이렇게 타점을 잡아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일단 롱 포지션 정리하겠다. 지금 숏 관점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나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자리가 16일 날 해당 구간이었습니다. 해당 구간에서부터 연속적인 하락을 보여주면서 단기적인 패닉셀이 나오기 시작했죠. 자, 무조건 제가 롱 포지션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캔들이 망가지는 순간에는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우리가 숏 관점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장은 올라가도 내려오고 내려가도 올라오는 그런 변동성 장이기 때문에 한 관점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는 건 지금 트레이딩 입장으로서는 맞지 않은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숏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익절가하고 손절가도 모두 말씀을 드렸는데 익절가에 딱 수익 내신 분이 딱 계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자, 물론 제가 롱 포지션 계속해서 눌림롱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지난주 화요일에서 목요일부터는 단기적인 조정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곧바로 못 올라가고 곧바로 내려가고 이런 건 제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시장 흐름을 보면서 아, 여기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관점이 뭐 바뀌어야 된다. 관점을 좀 폐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리고 제가 영상을 못 올려드리는 그런 날도 있으니까 이런 관점들은 제가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이 스터디방 입장 가능하신데요. 자, 그래서 단기적인 시나리오를 잡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미리 선을 좀 그어놨습니다. 자, 일단 제가 선을 그어놓은 자리는 해당 구간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자리. 자, 여기 보이실 겁니다. 매수 볼륨이 가장 크게 나왔던 자리인데 자, 이렇게 세부적으로 한번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4시간 봉상에서 이 고가 라인을 돌파하기 전에 매수 볼륨이 이렇게 쌓이면서 이렇게 매물이 쌓여있는 구간이죠. 자, 지금 리테스트하고 지금 실패하다가 밑으로 빠졌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77.4K 이 이상에서 4시간 봉상으로 이렇게 되돌림이 나온다면 단기적인 조정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나스닥도 보시게 되면 일단 좀 왔다 갔다 뭐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 추세는 계속해서 상방을 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나스닥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해당 구간에서는 리테스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올라타면 단기적인 조정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 자,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가장 매수 볼륨이 쌓였던 자리 이 4시간 봉입니다.
이 4시간 봉에 이미 종가는 리테스트를 한번 했었죠. 리테스트를 한번 했는데 결국에 해당 부근에 시가까지 내려오는 순간에는 이전에도 저점 라인이 잡혔던 자리죠. 자, 결국에 이 구간을 리테스트를 하러 간다면 결국에 한 번쯤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걸 1시간 봉상으로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리테스트를 보여주면서 1차적인 반대, 게다가 한 번 더 반대, 그러다가 이탈되니까 그냥 쭉 밀리는 모습. 자, 그런데 이번에 해당 구간에서 리테스트를 하다가 결국에 실패를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 번 테스트하고 한 번 테스트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결국에 이건 우리가 단기적인 패닉셀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다.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 우리가 기다려야 될 자리는 단기적으로 봤을 땐 75.5K. 이 밑에서는 우리가 매매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물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숏이 됐든 롱이 됐든 그런 타점을 잡는 게 맞다라고 딱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자, 게다가 일봉 상황에서 일목으로만 봤을 때에는 해당 구간까지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에는 오히려 단기적인 쌍바닥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아까 4시간 봉상에서 75.5K 그 수준을 말씀해 드렸죠. 자, 해당 구간이 이번에 고가 라인을 찍기 전에 전 저점 라인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기다리는 자리가 해당 구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세력들은 어떻게 하나요? 자, 여기를 줄까 안 줄까? 라는 그런 질문 하나. 그리고 이거를 그냥 이탈시키면서 여기서 지지 라인을 딱 찾으려던 그런 트레이더들을 다 청산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리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뭐 이 저가가 어디가 될지는 가늠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결국에 일봉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아래 꼬리가 어디까지 달릴지 모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마감하고 양봉이 이런 식으로 딱 올라오는 순간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조정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반대급부로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음봉이 딱 75.5K 그 수준 밑에서 마감하게 되는 순간에는 우리가 72K 이 언더까지는 생각하면서 이 저점이 어디가 형성이 될지 그거 예상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확인되는 자리 음봉이 나오더라도 다음 양봉이나 다다음 양봉을 보면서 그때 매매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장세에서 저는 이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그 전까지 4월 초부터 롱관점 유지하면서 딱 이때까지 롱관점을 딱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 눌림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결국에 내려왔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구간부터 흐름이 깨지기 시작했고 결국에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었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도 수익을 못 낼 건 없죠. 우리는 현물만 매매하는 게 아니라 선물도 매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시간 봉상으로는 해당 구간에서 이 추세선 망가지는 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16일, 17일, 15일 이때 영상을 못 올려드려가지고 좀 죄송하긴 했었는데 결국에 타점은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드릴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영상에서 타점을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결국에 이 타점이 정말 매수해야 되는 타점인지 롱타점이겠죠. 그리고 매도를 해야 되는 이런 숏타점인지 그런 것들을 특정 상황이나 기준금리 이런 이슈들을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이런 추세선까지 망가지는 걸 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타점들은 제가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리더라도 세부적인 이런 디테일들 목표가가 됐든 손절가가 됐든 그런 것들은 스터디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딱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이 터지고 있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찐반등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내가 어디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게 참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타점들은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폼이 먼저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으로 보내주신 분들은 바로 문자 보내는 화면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거기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이듯이 이무역 전문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스터디방 입장하실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나서 밑에 있는 제출 버튼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무료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오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나가셔도 좋고 정말 타점이 괜찮다 싶으시면 따라오셔도 좋은 거고요. 자, 구경하면서 시황 브리핑이나 타점 브리핑, 차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셔도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만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